자, 여러분 차트 흐름이 꽤 까다롭습니다. 저는 일단 비중을 1차적으로 살짝 덜어냈습니다. 전고점 라인이었던 66.6K였죠. 이 자리 인근에서 1차적인 익절이 나간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0배로 잡은 고비율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확고한 기준을 기반으로 중간중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배 두드리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트레이딩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폭이 생각보다 거세게 내려꽂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끌고 갈 생각인데 오늘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4시간봉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봉 상에서 우리는 기존까지 쓰고 있었던 채널이 하나 있었죠. 고점 65.1K 세 자리를 연결한 이런 식의 채널이 제 숏 포지션의 진입가였음을 이 상단에 대한 제 시도가 들어오자마자 숏 포지션 들어갔음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영상 통해서도 짚어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값들이었죠. 히든 다이버전스 3중으로 잡혔다. 거기에 3중 약세 신호 이란 이슈까지 존재한다 라는 이유로 저는 늦지 않게 숏 포지션 공유드릴 수 있었으며 지금 1차적인 익절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시야를 넓게 보시죠. 나스닥 차트 한번 볼 건데 여러분 나스닥 차트가 지금 조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스닥 차트 변곡이 날 만한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나스닥 차트 기존까지 2주 동안 8% 빼버린 이 움직임에 맞춰서 피보나치 되돌림 한 가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돌림 잡아보았을 때 어제 이 날봉 마감 자체가 이 382 라인은 지켜주는 듯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 봉마감 자체를 382 라인 위에서 해줬는데 이런 식의 되돌림뿐만 아니라 채널까지 하나 잡아봤을 때 주봉에서 잡을 수 있었던 채널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 자리 활용하는 겁니다. 고점 그리고 저점 이런 식으로 채널을 한번 잡아본다면 정확하게 찍어내야겠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이 채널의 중단선임을 채널에 살짝 오류가 있는 듯해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고점 그리고 저점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봤을 때 지금 자리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변곡이 날 만한 채널의 중단선이자 382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은 여러분 대응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지금 외부적인 이슈들을 기반해서 살펴봤을 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지표 발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란 핵하브이가 어제도 하브이점을 찾지 못하고 밀려난 지금 저는 아직까지 숏 포지션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변곡 자리라는 것은 투심 자체가 박살이 나느냐 마느냐 그 분기점에 서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10시 반에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구글에 경제 캘린더라고 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까지 투자하실 예정이라면 이 지표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두드려 맞았죠. 이 지표가 좀 좋게 나와줘야 나스닥이 변곡해줄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예측치보다 정말 좋은 수준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변곡 가능성 낮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상 나스닥 주봉 마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핵하브이 카타르인지 어디인지에서 다시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상당한 진전 다음 주 재개 오스트리아 빈이었군요. 기술적 논의를 이어간다. 그런 상황에서 핵심 사항들은 전부 다 빠졌고 일몰 조항 여기에 대한 다툼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지금 이 리스크를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 두 가지 가지고 변곡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판단은 사실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엑시오스 약간의 찌라시들을 다루는 그런 신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엑시오스에서 얘기하기로는 미국 특사가 이번 하버이 과정에서 이란에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중이었죠. 이런 식으로 여전히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나스닥이 변곡에 성공할 것인가 가능성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트 차트만 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어야 되면 나스닥 차트 등 다른 차트들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투심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단기 유동성 가장 민감한 이 단기 유동성에 롱이든 숏이든 명확하게 대처하면서
유효타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매일 이런 영상들 한 편씩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두셔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의 인사이트들을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 나스닥 채널은 또 어떻게 잡는 건지, 나스닥이 왜 변곡 자리인지, 변곡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논리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이슈가 잔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곡 쳐줄 만한 재료가 약합니다. 지금 산불이 이만큼 나 있는데 물 요만큼 한 컵 떠서 붓는다고 이게 꺼질 거다.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포지션을 지속한다라는 것이고, 이 지표 결과 이 물 한 컵 믿고 주말 오버나잇 리스크 산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이걸 리스크를 감수하고 상승 변곡을 여기서 쳐준다. 저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대로 매매하고 기준대로 매매하겠다. 숏포지션 더 끌고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 이 상황에서 일목구름대 지표를 하나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4시간봉 일목구름대 충돌 나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4시간봉 일목구름대 여러분 다른 선 필요 없습니다. 리딩 스팬 A와 B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름대를 뚫어내느냐 마느냐 이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 그때 숏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 자체가 이 구름대 충돌 맞고 천천히 끄달려 내려가는, 결국 제가 보고 있었던 이 채널 중단선까지 끄달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롱을 잡기는 너무 힘들다. 롱을 볼 거면 지금 이 구름대 돌파해주는 이 움직임 나오고 나서 잡아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이슈는 이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 전망을 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 저는 브리핑룸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 드리고 영상 찍기 전에 모두 공유 드리고 들어옵니다. 어떤 근거로 차트 보고 있는지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정보들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달아뒀습니다. 원클릭으로 진입 가능하시게끔 조치해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저희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희 코인인사이트 5.8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 구독자 정말 잘 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포지션 잡을 때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들어갈 것인지 이 내용들까지 제가 들어갈 때마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4시간 구름대 돌파 여부다 이거죠. 어제 이 움직임으로 특별한 새로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차트 상에서는 4시간 RSI 수치가 이런 식으로 RSI 이평과 만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 시그널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자, 상승세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RSI 수치 자체가 이평과 만나는 이 순간들 집중해서 보시면 이런 걸 RSI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뚫고 내려오는 이런 식의 그림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여기 이 기점이었는데 이 기점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죠. 결국 채널 중단선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났기 때문에 저는 중단선까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예측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가능성 높은 예측은 숏을 지금 더 끌고 가는 것이 더 나은 플랜일 것이다. 중간중간 내릴 만한 데서 내리더라도 당장 롱을 잡기에는 애매한 장세, 애매한 이슈, 애매한 형국, 이 세 가지 애매함이 선뜻 롱 버튼에 손을 올리기엔 힘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 차트만 봐서 되는 건 아니겠죠. 테더 도미넌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 자 6.79점입니다.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채널 하나 잡아봤을 때 지금 7호 채널 명백하게 부서지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왔고, 어제 테더 도미넌스 과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식의 그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괄목할 만한 날목 마감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세의 지속, 지금 하락 추세의 지속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이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차트상에서 명확한 뭔가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온체인 데이터와 이슈에 집중하면서 가능성 높은 배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명실상부 기관과 거래들만 거래할 수 있는, 일정 액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소의 프리미엄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아직 현물 선호도가 괄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고 올라오진 않았다. 어제 한번 살짝 꺾였고 그 다음에 약간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와 주지 못했다. 이 생각과 함께 저는 지금 롱을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트럼프 특기가 뭡니까? 주말 공습입니다.
핵합의 한번 엎어졌겠다 사실은 뒤 없이 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투심이 돌아올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투심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진 결정권자는 나라는 이런 식의 브리핑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안심하고 투심이 돌아왔다 라고 상정하기보다 그냥 기준을 기반으로 4시간 봉 구름대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하겠다. 오늘은 대응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숏을 담고 계시다면 리스크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셔라. 그리고 롱을 잡을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중단선 그리고 하단에서 기관들이 잡아놓은 그 가격대까지 기다려보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합의 실패했습니다. 월요일에 재개할 예정이고 나스닥이 변곡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투심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는 이런 합의 실패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명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데 하락 추세의 지속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명확하게 지지 저항 라인에서 충돌이 나는 그 여부를 파악하시면서 이 충돌의 결과값을 보셔라. 여기 돌파하는 그 여부를 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고 뚫어주고 지지받으면 저는 숏포지션 익절 나가고 끝낼 겁니다. 나스닥이 지금 도착한 이 변곡 자리에서 명확하게 변곡을 쳐주느냐 사실 그 여부는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숏포지션을 지속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롱을 잡기에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롱을 잡고 싶으면 채널 중단선까지 기다리시거나 4시간 구름대 돌파 여부 체크하고 그때 타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댓글 19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굿 댓글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채널 키우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굿 댓글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후속 브리핑들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가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